테마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시행 방식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죠.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하고 시행자가 다른데 이거는 시험의 출제 여부를 떠나서 정비사업의 센터, 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축입니다. 이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시행자를 모르면 관리처분계획도 모르고요. 조합도 모르고 정비사업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시행자의 명확한 구분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정비사업은 제일 먼저 공부하실 게 제가 정규 수업할 때, 기본수업 수업할 때도 그랬는데 용어 정의를 하신 다음에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시행자를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 관리처분계획,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이런 파트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조금 부드럽게 정비법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출제 여부를 떠나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시험 문제가 시행 방식 자체만 가지고 사업 시행자 자체만 가지고 빈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시피 20회 나왔고요. 푹 쉬었죠. 26, 7, 8, 9, 그죠? 4년 연속 냈습니다. 그리고 쉬다가 32회 때 한번 나오고 했습니다. 자,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시행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보다는 중요한 겁니다. 출제 여부를 떠나서 정비사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른 파트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2회 시험에서는 단독 출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하고 섞여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죠? 출제 가능성은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35회로 바꿔야 되겠네요. 35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 50%. 그 다음에 중요도는 별 2개죠. 그 다음에 학습 범위가 나오는데 시행방식 시행자는 출제 여부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3가지 유형의 정비사업,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행방식의 차이와 공통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특히 조합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지 조합 파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쟁점 제일 중요하죠. 퀘션마크, 아는 거,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수업을 통해서 아는 거는 확실하게 아는 거, 모르는 거는 아는 거, 헷갈리는 것도 아는 거로 정리돼 가지고 요 과정을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요 파트가 정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제가 먼저 이거는 판 3, 2, 3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보는 방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시행 방식인데 정비사업의 종류는 여러분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3가지.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가 재개발사업. 세 번째가 재건축.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도요. 시행방식 이런 거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으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별도로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셀프 방식 있죠. 두 번째가 환지가 있죠. 환지. 세 번째가 수용이 있죠. 수용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법. 네 번째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듭니다.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중요하다고 했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뭐를 지어줍니까? 주택을 지어가지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시행 방식이 2개인데 하나가 똑같죠.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조심해야 돼. 얘는 주택을 주는 게 아니죠. 뭘 준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왜 이제 주택법으로 또다는 범위가 넣냐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운상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평화시장, 자갈치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하면 그때는 주택으로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줍니다. 주택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냐면 환지가 돼요. 환지. 우리가 환지는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효용이 감소된 토지 대신에 효용이 정진된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 토지로 바꿔준다는 논리가 성립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지를 우리가 환지에서 주택을 주는 환지가 있죠. 이게 무슨 환지예요? 그게 입체환지입니다. 그래서 요소 환지라는 것은 입체 환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체환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시행 방식인데, 재건축은 사업 시행 방식이 뭐에 따라서 이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뭐를 줍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줄 수 있다?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어요. 오피스텔. 주택과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재건축밖에 없어요. 오피스텔은 아무 데서나 주지는 않습니다. 역세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그죠? 전체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내 범위 안에서만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행 방식이 이제 근데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낼 수 있죠.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란 말이 좀 더 공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는 게 달라요. 주택만 주면 개선사업, 오피스텔까지 주면 재건축, 건물을 주면 재개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지예요, 환지. 환지가 되죠, 그죠? 개선하고 재개발은. 근데 재건축은 환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환지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에서 하기 때문에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 적합치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가 되는 게 두 개죠. 뭐하고 개선하고 재개발. 환지가 안 되는 게 한 개죠. 재건축.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수용이 가능한 게 개선이죠, 달동네. 그 다음에 셀프가 가능한 게 스스로 방식. 그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 방식 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만 주면 뭐예요? 개선 사업.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줄 수 있으면 재건축.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재개발. 환지가 안 되는 게 한 개 있죠. 재건축. 환지가 되는 게 두 개죠. 그죠? 개선 사업과 재개발. 수용이 가능한 게 한 개 있죠. 달동네.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셀프가 개선 사업.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잊어버리기 전에. 자, 사업 시행 방식 나옵니다.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소유자가 많은 방식, 스스로 셀프.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환지. 무슨 환지를 했어요? 입체환지.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시행 방식 있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고 했습니까? 건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환지가 됩니다. 입체환지. 그 다음에 재건축은 하나밖에 안 되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과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가 이걸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수업할 때 역세권이라고 했죠. 역세권에서만 줍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전체 연면적에서 30% 이하로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 방식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사업시행자. 자, 사업시행자인데 먼저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사업은 여러분 알다시피 달동네 정비사업이죠. 지역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세요라면 사업 진행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해 주잖아요. 누가 확충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공공이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개선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주공 등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장 법인이 있거든요. 법인을 시장 군수가 뭐 해가지고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주체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선사업은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긴 하는데, 아무리 달동네라고 해서 너그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정당성. 그래서 얘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동의?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는다고요? 과반수. 조심해야 돼. 세입자 과반수하고 토지 등 소유 3분의 2인데 이 세입자 과반 동의에서 이제 안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외워야 돼요. 세입자한테는 원래 개선 사업을 하고 말고의 권한을 안 주는 게 맞죠. 세입자는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주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정비 사업인 이 사업을 못 한다. 즉 정비 사업을 하고 말고의 권한을 세입자한테 권한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근데 사회적 약자 배려 측면에서 동의권을 줬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사업을 할 때는 세입자를 배려해주라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는데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 생략할 수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생략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동의를 받겠습니까? 작아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크니까. 고로 작을 때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세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방식으로 합니다.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개량, 주택을 고치는 방식인데 세입자가 반대한다고 주택을 못 고치는 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셀프 방식으로 할 때도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치한지라고 했죠. 입치한지 할 때 임차권자 동의 필요 없잖아요. 소유자가 분양 신청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 이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안에 세입자 보호대책을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세입자 과반 동의를 이것도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생략하냐면요. 그 지역에 세입자에게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히 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주택이 충분히 지어져 있으면 임대주택을 주면 되잖아. 근데 세입자가 임대주택이 싫다면서 반대한다고 사업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도 임차권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5가지 사유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셀프 방식. 세 번째, 환지, 입찰지이기 때문에.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하죠. 그럴 때는 세입자 동의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잊어먹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업 시행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사업은요, 사업을 누가 하는 데니까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3분의 2.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공공인 시장군수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생략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여러분 지진다가 다 무너지는데 동의받고 할 거 없습니다.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다음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공사라든지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법인이 있으면 이를 지정할 수 있고 이들이 건설업자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시행자로 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3분의 2죠. 3분의 2. 근데 밑에 보시면 스스로 방식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하되 주택공사를 사업신의로 지정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입니까? 과반수 동의입니다. 얼마가 아니고 3분의 2 아닙니다. 셀프 방식은 사업이 좀 간단하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는데 무슨 방식은? 셀프는. 그러니까 셀프는 보니까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셀프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 동의를 받고 세입자 과반수 동의도 만다 생략을 하네요. 그죠?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합니다. 셀프. 자,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는 사유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하 작을 때 그 다음에 나왔네요. 스스로 셀프 방식에서는 임차권자 세입자 과반 동의를 생략하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도 3분의 1가 얼마? 과반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이 충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세입자 동의를 생략합니다. 자, 세입자 동의 생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입자가 클 때 작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 무슨 방식? 셀프.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처분계획. 다섯 번째 뭐가 충분하면 임대주택.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기억하면 암기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라는 것은요, 모든 임차권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공람 공고를 3개월 전부터 그죠?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와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를 하는데 어저께 이사 와가지고 세입자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는 악의적으로 그죠?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에서 사업 시행자인데요. 재개발.
재개발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이랬을 때 재개발은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재개발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재개발 많잖아요. 그죠? 재개발할 때 사업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조합이 하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이 하거나 또는 조합은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 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등등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 진짜 여러분들 아까 언급을 했는데 조심하실 거는 재개발을 하는데 대지주가 참여하는 경우가 대지주 땅이 엄청 넓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참여하는 경우에 있어요. 그러면 토지등 소유 숫자가 작겠죠. 그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은. 근데 이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이 되냐면 20명 미만일 때입니다. 몇 명 미만? 20명 미만. 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이라든지 토지등 소유자가 과반 동의하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개발만 그렇더라. 그 다음에 재건축인데 재건축도 똑같아요. 누가 하냐면 누가 합니까? 조합이 단독을 하든지 조합은 과반수가 동의하면 시장군수나 주공이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관한 게 뭐더라고요? 재개발. 몇 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보시면 조합이 단독 시행을 하거나 조합은 전부 다 공동을 할 때는 과반동입니다. 과반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입니다. 그럴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을 할 수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 역시 과반 동의를 받아서 공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재건축은 똑같아요. 조합이 단독을 하든지 역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개선사업은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사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다시피 누가 사업을 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합이 하든지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가 20명일 때 하든지 조합이 하죠. 그죠? 민간이 합니다. 민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간이 하죠. 그죠? 민간이 하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해요.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공사업 시행으로 시장군수가 예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사유가 여러분 암기사항인데 자주 내진 않는데 너무 기질에 빕니다. 킬러로 바뀝니다. 문제가. 요 시험생들이 잘 못 외우는데 요거 오늘 외워봅시다. 시장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누굽니까? 시장군수는 했으니까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지정개발자든지 주택공사 공공이죠.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조합이 하거나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데 이런 8가지 사유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직접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 공공이. 그 사유가 중요하죠. 사유는 3개, 2개, 셋, 둘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했죠. 셋, 둘. 그죠? 3개 뭡니까? 천병순 이렇게 천병순. 천은 천재지변, 병은 병행. 뭐하고 도시군계획사업 병행, 순환 정비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4, 5, 6입니다. 4, 5, 6.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을 하기로 한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뭐가 없더라?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승인받고 나서 3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을 때,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뭐 될 때? 취소가 될 때 뭐죠? 지금 4, 5, 6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4, 5, 6 공통점? 그렇죠. 사업 시행 인가란 말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사업시행인가. 그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인데 몇 년? 2년, 3년 취소. 사업시행인가를 센터로 놓고 2년, 3년 취소. 안 기회됩니다, 이거. 천병순.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2년, 3년 취소. 2년, 3년 취소. 4번에 보시면 정비 계획에 정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가 신청이 없죠. 그래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정비 사업에서 사업을 그죠? 공공주도로 바꿔봅니다. 근데 어떤 사업은 제외하냐면 재건축은 공공주도로 안 바뀌어요. 왜냐면 재건축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가 신청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공공이 답답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만다 제외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형광펜 좀 칠해 놓으실래요? 여기까지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이제 기재하는 문제를 바뀝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재건축 제외입니다. 이게 되죠. 틀리게 되려면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 계획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재건축은 아닙니다. 예정일부터 2년은 재건축은 안 해요. 재개발에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병순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두 개 7, 8번 국공유지라든지 주택공사가 소유한 면적이죠. 그러니까 공공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전체에서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일했다든지 그리고 면적 2분의 1에 소유자 총수 3분의 1가 요청했든지 공통적인 게 뭐야? 공통적인 게 면적 2분의 1이 공통점이죠. 면적 2분의 1. 그죠? 그래서 이거는 면적 2분의 1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세 개. 셋 둘이잖아요. 그죠? 세 개, 2개. 세 개. 처음에 뭡니까? 천, 재지변, 병, 행, 순, 환정비 방식.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몇 년?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주도로 사업이 전환되는 사유다. 3개. 천병순 3개.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취소 2개. 면적 2분의 1. 이런 식으로. 암기 부담이 좀 있는 파트입니다. 이해도 필요한데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마 암기 부담에서 이런데 제일 어려운 건데 제가 두 문자 따드렸고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정개발자가 누가 지정개발자인지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킬러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대요. 자, 지정개발자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참고하시고.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이나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정개발자가 되려면 면적 얼마? 50% 이상을 소유한 자. 그 다음에 50% 이상이 뭘 받아라? 추천을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민간합동법인은 소유자 50% 이상 추천을 받으면 민간합동법인이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신탁업자는 면적 50이 아니고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려고 그러면 면적 50% 이상을 가지든지 50% 추천을 받고 민간법인이 되려고 그러면 50% 추천을 받든지 신탁업자는 토지 전체에서 3분의 1을 신탁받으면 그때 지정개발자로 돼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합니다. 공공이죠. 공공이 시행한다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주택공사로 사업신여를 지정하면 그 고시일 다음 날에 형광펜 추진위원회 조합은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공주도로 사업을 하면서 공공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천병순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취소 면적 2분의 1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공이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사업시행자가 돼버리니까 조합은 시행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조합 쓸 인가는 다음 날부터 취소된 것으로 보고 취소가 됐으니까 조합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뭐해라? 고시해서 알려줘야 돼요. 조합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다음 날입니다. 고시일 다음 날에. 줄짝. 자, 요 정도 정리하면 이제 뭐 사업 시행자 파트는 어떤 문제가 나도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기출 이제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6회 때 나온 문제네요. 정비법상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재개발은 누가 합니까?
민간이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한대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사유는 여러분 8개 아닙니까? 8개. 3개, 천병순, 3개, 사업시행인가, 2년 3년 취소, 2개, 면적 2분의 1. 1. 땅의 정비구에서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요청할 때, 맞죠? 땅의 정비구역 안, 국공유지가 국공유지 면적이 얼마 이상? 면적 2분의 1인데 3분의 1 아니잖아. 틀렸죠? 순환정비 방식, 천병순, 천재지변, 천병순, 그 다음에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2년, 3년 취소, 예정일 2년. 재개발이니까 맞죠? 이게 만약 재건축에 따르면 5분도 틀린 거예요. 예정일 아니니까, 그죠? 근데 재개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서 간단히 나오네요. 암기가 돼 있으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암기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장 군수가 사업을 했죠. 그러면 다음 날 야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가 된 날에 그 다음 날 조합 설립인가는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보고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고시하여합니다. 정답은 3번이었나요? 2번이었네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대 최근 문제네요. 자,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비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했습니다. 세입자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입니다. 세입자가 여러분, 그죠? 2분의 1 이하죠.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속해 있죠. 3분의 1에 해당할 때 시장군수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세입자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작을 때, 클 때 동의를 받죠. 작으면 동의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래서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 아이고 30이 아니죠.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명 미만? 20명 미만입니다. 그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20명입니다. 미만. 재건축 추진회가 승인받고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어요.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죠? 2년이고 몇 년? 3년이죠. 조합 설립 인가 몇 년? 3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가 200명일 때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그죠?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이상일 때 5명 이상의 이사를 두는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뭐일 때? 조합일 때입니다. 조합일 때. 조합에서 그렇죠. 5번. 주민대표회는 조합이 없을 때 두는 게 주민대표회거든요. 토지등 소유자 가반 동의를 받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죠? 1명, 3명 이상이 감사를 한다. 이 주민대표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이 맞네요. 그죠?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4번하고 5번은요, 조합하고 주민대표에 관련 파트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배운 내용입니다. 안 배운 내용인데, 뭐하고 섞여 나왔냐면, 사업시행자 파트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1, 2, 3번이, 우리가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사업시행자, 특히 사업시행자 관련 내용이 여기에서 출제가 됐고, 특히 이제, 공공주도로 사업이 전환되는 사유, 천병순, 사업시행계획 인가,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이 출제되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 대면 방식, 그죠? 1번. 개선사업은 방식이 몇 개입니까? 4개.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개선사업에서 근무를 주는 게 아니죠. 뭘 줍니까? 주택을 주는데요. 건물은 어디 줘요? 재개발이죠. 틀리네요.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재개발이 재개발.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 뭘 주는데? 건물을 주는데요. 틀렸죠. 재건축은 환지. 재건축은 여러분 환지가 돼 안 돼? 환지. 그죠? 안 되죠. 재건축은 단지 안에 있지 아니한 건물이면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뭐하고 어디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주거지역? 역세권, 준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에서 몇 프로? 30% 이하는 맞아요. 그죠? 근데 주거지역이라면 안 되고 준주거지역입니다. 다 틀려버렸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정답은 몇 번? 4번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재개발은 조합이 하거나, 재개발은 조합이 할 수 있죠.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과반 동의, 주도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은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재개발에서 토의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 20명 미만이면 토의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토의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재건축은 조합이 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시장군수는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죠. 그죠? 이럴 때는 직접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틀렸죠? 그죠? 몇 년이에요? 2년이고 몇 년?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시장군수가 공공주도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죠. 재건축 조합이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재건축은 아니죠. 재개발만 그렇죠. 5번 지문 상당히 좋은 지문이네요. 맞죠? 그죠? 재건축은 아닙니다. 이거는 재개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지문인가요? 하나가 틀렸거든요. 4번 한 개가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조합인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조합하고 나머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테마별로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니까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보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과외할 때 그죠? 라이브 가외할 때 그때 또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기라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